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양말 자국이 몇 시간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다면 지금 신장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부터 알려드릴 몇 가지 음식과 습관만 잘 지키셔도 평생 건강한 신장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투석 없이 내 몸 지키는 방법까지 확실히 알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소식은 이 음식과 생활 습관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처럼 드시고 살짝만 바꿔도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어요.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난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평소엔 특별히 아픈 곳 없다고 하시던 분이었는데 정기검진에서 신장 기능 이상이 발견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피로가 좀 심하고 다리가 자주 붓긴 했지만 그냥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소변에 거품도 늘 있었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분은 당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면서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꾸준히 실천하셨던 방법이 바로 이 영상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신장은 간처럼 재생되는 장기가 아닙니다. 한번 손상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신장은 여분의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서 지금이라도 관리만 잘하면 평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장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3가지 음식 그리고 5가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알려드립니다. 그 음식이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어떤 조리법이 가장 좋은지까지 오늘 영상 하나로 신장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하셔서 실제로 건강관리에 도움을 받으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정보들을 모르고 그대로 생활하신다면 신장 기능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 없이 피로와 부종이 반복되고 언젠가는 하루 4시간짜리 투석을 일주일에 3번씩 받아야 하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석은 단순히 치료가 아닙니다. 식사도 제한되고 여행도 어렵고 가족과의 일상조차 지키기 힘들어지는 삶의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 담긴 정보만 잘 따라 하셔도 그런 상황은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정보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에 신장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도 함께 나눠주세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 재료로 신장 건강에 특별한 도움을 주는 기름입니다. 올리브 오일에는 올레산과 폴리페놀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신장은 하루에 대략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놀라운 일을 하는 기관입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신장이 왜 염증에 이렇게 취약한지 아시나요? 신장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신장 하나에는 약 100만 개의 네프론이라는 미세한 여과장치가 있습니다. 각각의 네프론에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모세혈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염증이 생기면 매우 쉽게 손상됩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정말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마치 초미세 필터와 같아서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다시 흡수하고 노폐물만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생기면 이 섬세한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손상된 이런 혈관들은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 전체의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 질환이 조용한 질병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미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 내벽이 건강해야 혈액이 깨끗하게 흐르고 신장에 가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들은 몸속의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해줍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주민들의 신장 질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이라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의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느렸다고 합니다. 올리브 오일 섭취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입니다. 센 불에 조리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므로 생으로 드시거나 중간 불 이하로 조리하세요. 올리브 오일의 발연점은 약 190도에서 210도 정도인데 이 온도를 넘어가면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찐 채소에 버무리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올리브 오일과 만나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제품 선택도 중요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제품을 선택하시고 짙은 갈색 유리병에 든 제품이 좋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화학적 처리 없이 물리적 압착만으로 추출한 것으로 산도가 0.8% 이하인 최고급 오일입니다. 투명한 병보다는 짙은 색 유리병이 빛을 차단해서 산화를 방지합니다. 보관도 신경 써주세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개봉 후에는 가급적 2달 이내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한두 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설보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활성산소는 마치 몸속의 녹과 같아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신장은 혈액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활성산소에 많이 노출됩니다. 활성산소가 왜 신장에 특히 해로운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처리하면서 각종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냅니다. 이 과정에서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활성산소가 많이 생성됩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은 떨어지고 활성산소는 오히려 더 많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흡연, 음주, 스트레스, 환경오염, 자외선 노출 등도 활성산소 생성을 늘리는 요인들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활성산소는 신장의 세포막을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DNA 손상을 유발합니다. 결국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죠. 브로콜리의 설보라판은 이런 활성산소와 맞서 싸우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설보라판은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러 연구에서 설보라판의 신장 보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설보라판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되고 만성 신장병의 진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추출물을 섭취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신장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보라판 외에도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전반적인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비타민 K는 혈관 석회화를 방지해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엽산은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혈관 독성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브로콜리 조리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설보라판은 조리법에 따라 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설보라판은 브로콜리를 씻거나 자를 때 생기는 효소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효소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조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먼저 브로콜리를 작게 썬 후 5분 정도 두면 설보라판이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자르자마자 바로 조리하면 설보라판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찜기에 2분에서 3분만 살짝 쪄서 선명한 초록색과 아삭한 식감을 유지하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좋은 성분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는 찜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수용성 비타민들이 물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찜기가 없으시다면 팬에 물을 조금만 넣고 뚜껑을 덮어서 스팀으로 익히는 방법도 좋습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K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적당한 지방이 필요하거든요. 두부와 함께 무쳐 드시면 단백질과 칼슘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부의 부드러운 식감과 브로콜리의 아삭한 식감이 잘 어우러지고 간단한 참깨나 들깨를 뿌리면 고소함까지 더해집니다. 브로콜리 새싹도 훌륭한 대안입니다. 새싹에는 성숙한 브로콜리보다 설보라판이 10배에서 100배까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샌드위치에 끼워 드시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중기 이후로 떨어진 분들은 브로콜리의 칼륨 함량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륨이 비교적 많이 들어있어서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칼륨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브로콜리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칼륨을 일부 제거한 후 드시거나 섭취량을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5.5mmol 이상으로 높게 나온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강력한 건강식품입니다.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우리나라 말기 신장병 환자의 주요 원인을 보면 20% 이상이 고혈압, 40% 이상이 당뇨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신장을 지키는 일과 직결됩니다. 고혈압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미세한 혈관 덩어리가 있는데 이곳에서 혈액을 걸러서 소변을 만듭니다. 혈압이 높으면 이 사구체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결국 기능을 잃게 됩니다. 정상적인 혈압에서는 사구체가 적절한 압력을 받으면서 원활하게 여과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마치 호수에 과도한 수압이 가해지는 것처럼 사구체의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을 잃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사구체는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이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벽에 당분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고혈당은 신장의 여과막을 손상시켜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당뇨병 성신증이라고 하는 이 질환은 당뇨 환자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미세한 단백뇨만 나타나지만 점차 진행되면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이런 문제들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시켜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벽을 이완시켜서 혈액이 더 쉽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알리신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대한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당뇨 환자들의 공복혈당이 평균 15에서 20mg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늘에 다른 유익한 성분들도 있습니다. 아조엔이라는 성분은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고 스코르디닌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합니다. 마늘 섭취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리신 성분을 보존하려면 조리법에 신경 써야 하는데 이 성분은 열에 약해서 볶거나 끓이면 대부분 사라집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생기는 효소 반응으로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면 이 효소가 파괴됩니다. 따라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마늘을 다진 후 5분 정도 두었다가 사용하면 알리신 생성을 더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의 알리인이라는 전구체가 알리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알리신으로 변환됩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럽다면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보세요. 꿀에 재워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우려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꿀에 2-3일 재워두면 매운맛이 순해지면서도 알리신은 어느 정도 보존됩니다. 마늘 오일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늘을 다져서 올리브 오일에 약한 불로 우려낸 마늘 오일을 만들어 두시면
샐러드나 파스타 나물 요리에 두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온도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약한 불에서 천천히 우려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마늘 우린 물을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 두세 쪽을 얇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우려내면 알리신이 물에 우러나와서 부담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생마늘 기준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나 구취, 체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위가 약한 분들이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의료진과 상담 후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약물과 함께 복용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제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생활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나트륨 섭취 줄이기입니다. 나트륨, 즉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신장에 과부하가 걸립니다. 나트륨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짠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 더 많은 물을 혈관에 저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액량이 늘어나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높아진 혈압은 신장의 사구체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게 되고 이 압력이 지속되면 사구체가 손상되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나트륨은 직접적으로도 신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는데 이는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400mg으로 권장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의 나트륨 함량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약 1200mg, 김치 100g에 600mg, 라면 한 개에 1800mg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루 권장량을 넘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죠.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특히 국물 요리의 경우 나트륨의 대부분이 국물에 녹아있기 때문에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면 나트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 젓갈류의 섭취량을 줄이세요. 김치는 우리 식탁의 필수품이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다른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마늘, 생강, 양파, 허브류, 후추 등을 사용하면 짠맛을 줄여도 충분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맛이 짠맛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소금을 적게 써도 맛이 살아납니다. 저염 간장이나 무염 간장을 사용해 보세요. 저염 간장은 일반 간장보다 나트륨 함량이 40% 정도 낮고 무염 간장은 나트륨 대신 칼륨을 사용해서 짠맛을 내는 제품입니다. 외식 시에는 찌개류보다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부득이하게 국물 요리를 드셔야 한다면 국물은 남기고 건더기만 드세요. 집에서 김치를 담그실 때도 소금을 조금 줄여보세요. 처음에는 맛이 심심할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젓갈 대신 다시마나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는 것도 나트륨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진통제 사용 주의하기입니다. 이부프로펜, 낙센 등의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진통제가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약물들은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낙센, 에드빌, 브루펜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런 약물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그런데 프로스타글란딘은 신장에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자주 복용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결국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탈수 상태이거나 혈압이 낮을 때 또는 고령자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한다면 사용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언제, 왜, 얼마나 자주 복용하는지 기록해 보시면 패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는 의료진과 상담 후 타이레놀 계열로 대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타이레놀은 신장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이 약도 하루 3g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통증이 있다면 진통제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세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온열치료 등을 병행하시고 스트레스성 두통이라면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치료, 온열치료, 스트레칭 등을 병행해 보세요. 온찜질이나 냉찜질, 가벼운 마사지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 조절하기입니다. 단백질은 필수 영양소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납니다. 단백질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아미노산이 체내에서 이용된 후에는 암모니아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데 간에서 이를 요소로 변환시킨 다음 신장을 통해 배출됩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고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사구체에 과부하가 걸려서 점차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붉은 고기나 고단백 보충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붉은 고기에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도 좋지 않고 신장으로 가는 혈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고단백 보충제의 경우 일반 음식보다 단백질 농도가 훨씬 높아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질소 노폐물이 생성됩니다. 특히 운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단백 보충제를 복용하면 신장에만 부담을 주고 근육량 증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체중 1kg당 1.2g 정도가 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72g 정도가 적당합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두부, 달걀 흰자 등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생선은 붉은 고기에 비해 포화지방이 적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주자로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의 부담을 적게 주면서도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고단백 보충제는 운동과 함께 할 때만 섭취하세요. 운동 없이 단백질만 많이 섭취하면 신장의 부담만 가중됩니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섭취하는 것이 신장의 부담을 덜 줍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신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담배에 포함된 니코틴과 타르,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물질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이로 인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게 되죠. 또한 흡연은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킵니다. 신장에는 매우 미세한 혈관들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는데 이런 혈관들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의 경우 흡연과 고혈당이 결합되면 신장 손상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당뇨병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 중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말기 신장병 발생 위험이 5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음주는 탈수를 유발하고 신장에 과부하를 주며 만성적인 음주는 고혈압을 유발해 신장 기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시켜서 체내 수분을 빠르게 배출시킵니다. 이때 신장은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을 생성하는데 이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신장도 추가로 일해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반드시 끊으세요. 금연의 경우 처음에는 힘들지만 3개월 정도 지나면 혈관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신장 기능도 안정화됩니다.
보건소 금연 클리닉을 활용해 보세요. 의지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니 금연 클리닉이나 금연 보조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금연 상담과 보조제를 제공합니다. 음주는 점진적으로 줄여가세요. 갑자기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마시던 것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점차 줄여가세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금연, 절주 계획을 세우세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지지와 격려가 있을 때 성공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신장은 노폐물을 물과 함께 소변으로 배출합니다. 수분이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서 약 1.5리터의 소변을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물은 노폐물을 희석시키고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되어서 요산, 칼슘, 인산 등이 결정을 이루어 신장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농축된 소변은 요로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죠.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점도를 낮춰서 신장으로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세요. 이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체중, 활동량, 날씨 등에 따라 필요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한 잔, 식사 후 한 잔씩 규칙적으로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희석시키고 신장의 하루 일과를 부드럽게 시작하게 도와줍니다. 미지근한 물이 흡수에 가장 좋습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세요. 연한 노란색이 적정이고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무색에 가까우면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한 것일 수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심한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수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부종이나 폐부종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실천하실 때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급격한 변화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고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장 건강 자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검진을 받아보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부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시나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은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에 단백질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야 하는데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부종은 신장의 수분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거나 저녁에 발목이나 다리가 부으면서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이유 없는 피로감이 2주 이상 계속되시나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만성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서 분비되는 에리트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어 척결구 생성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이 두 질환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이므로 더욱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넷째, 진통제를 일주일에 3번 이상 복용하시나요? 특히 이부프로펜, 낙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신다면 다른 치료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다섯째, 짠 음식이나 고단백 식사를 자주 하시나요? 국물 요리를 매일 드시거나 고기를 하루 200g 이상 드시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드신다면 나트륨 섭취량을 점검해 보세요.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받아보세요. 신장 기능 검사에서는 주로 크레아티닌, 사구체 역과율, 단백뇨, 혈중요 소질소 등의 수치를 확인합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나오는 노폐물로 정상 범위는 남성이 0.7에서 1.3mg, 여성이 0.6에서 1.1mg입니다. 사구체의 여과율은 신장이 1분 동안 걸러내는 혈액의 양으로 90 이상이면 정상, 60 미만이면 만성 신장병으로 진단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꼭 챙겨보세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조기 발견과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로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올리브 오일, 브로콜리, 마늘 같은 음식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세요. 또한 나트륨 줄이기, 진통제 주의하기, 단백질 조절하기, 금연과 절주, 충분한 수분 섭취라는 5가지 생활 습관도 점차 개선해 나가세요. 건강은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어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무엇보다 투석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활기찬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